가스라이팅.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뭔지, 내가 겪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누군가가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드는 것이에요. 조용하고 미묘하게 마치 당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다시 쓰는 것처럼 가는데 문득 혹시 내가 문제일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당신은 분명히 기억하지만 그들은 그건 없던 일이야 하고 당신의 감정을 설명하면 예민하네라고 하죠. 그들의 목적은 다투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스스로보다 그들을 더 믿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그렇게 천천히 작은 순간들로 당신의 확신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기억도 감정도 직감도 흔들리죠. 이건 연인, 가족, 직장 등 어디서든 나타납니다. 그리고 늘 같은 패턴이에요. 혼란, 의심, 침묵. 그들이 당신의 현실을 흔들 수 있다면 통제는 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확히 보는 것. 당신이 겪은 일을 기록하고 느낀 감정을 믿으세요. 당신의 경험을 믿는데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볼수록 누구도 그것을 쉽게 비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 못하는 척하는 사람에게 계속 설명하길 멈추는 순간 그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러브 바밍. 이건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정말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에요. 처음엔 너무 좋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시작은 애정이 아니라 강도입니다. 당신은 갑자기 누군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집착하고 두 번째 만남에서 영원하자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문자, 전화, 과한 칭찬과 갑작스러운 선물들 모두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숨 돌릴 틈도 없죠. 서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휩쓸려가는 느낌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누가 사랑받는 기분을 싫어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러브 바밍은 당신이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감정의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강렬함에 익숙해질 때쯤 멀어지고 차가워지며 연락이 줄어요.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책하며 처음의 달콤한 모습을 되찾으려 애쓰지만 그 모습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미끼였던 거죠. 이런 패턴은 독성관계, 자기중심적 관계, 트라우마 관계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러브바밍은 사랑이 아닙니다. 칭찬과 강렬함으로 감싼 통제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속도를 늦추세요. 질문하세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의 패턴을 보세요. 진짜 관계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솔직함 위에서 자랍니다. 조용히 천천히 신뢰가 쌓이면서요. 만약 누군가가 신뢰가 생기기도 전에 급하게 관계를 몰아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당신은 그 공연을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 유도. 이건 사람들이 타인을 조종할 때 가장 교묘하게 쓰는 방법 중 하나예요.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조작처럼 보이지 않죠. 누군가가 소리치지도 않고 단지 한숨 쉬고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그들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어느새 당신은 그들을 실망시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 같아. 그 생각이 스며들 때 죄책감 유도는 이미 작동하고 있어요. 이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패감을 느끼게 만드는 조작이에요. 당신이 단지 경계를 세웠을 뿐이어도 그들은 그걸 빌미로 배려를 빚으로 바꿉니다. 결국 당신의 친절은 갚아야 하는 의무가 되죠. 가장 무서운 건 이게 정말 잘 통한다는 겁니다. 특히 공감이 깊은 사람일수록요. 그들의 침묵과 실망한 표정은 당신을 죄책감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사과하고 원치 않는 일에 동의하게 됩니다. 가족, 연인, 친구 관계 어디서든 나타나죠. 목표는 단 하나예요. 너가 예스를 안 하면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멈추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렇게 느끼게 만든 걸까? 진짜 죄책감은 내 가치에서 오고 조작된 죄책감은 타인의 통제에서 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벌로 만들려 해도 그 경계를 지킬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삼각관계 조작. 이건 누군가가 직접 대화하지 않고 제3자를 끌어들여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삼각형을 만드는 행동이에요. 겉으로는 갈등처럼 보이지 않지만 마치 당신이 빠진 뒷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듣죠? 사라는 내 말에 동의했어. 다들 내가 너무 예민하대. 이건 대화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 전술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 이제 당신은 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 사람과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목소리가 작아지죠.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문제일까? 그 의심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삼각관계 조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한 게임이에요. 편을 만들고 초점을 돌리고 당신을 문제의 중심처럼 보이게 하죠. 이건 가족, 연인, 직장 어디서든 나타납니다. 부모가 한 자녀 이야기를 다른 자녀에게 하거나 연인이 친구나 전 연인을 끌어들여 자신의 편을 만들려 할 때처럼요. 그 순간 당신은 한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이야기 전체와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사라지고 당신은 누군가의 각본 속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각형을 깨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직접 말해줘. 대화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유지하세요. 당신은 제3자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여전히 당신을 그 삼각형 안에 묶어두려 한다면 그 밖으로 나올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화이트 나이트. 겉보기엔 영웅처럼 보입니다. 답을 가지고 나타나고 걱정해주고 부탁하지도 않은 해결책을 내놓죠. 처음엔 정말 도움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독성 관계에서 화이트 나이트는 직접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자신이 해결사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요. 뒤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린 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며 나타나죠. 그들은 불을 지피고 소방관처럼 나타납니다. 왜냐면 구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그들의 속셈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설 수 있다면 그들은 무대에 설 이유가 사라집니다. 매우 교묘한 조작인데 겉으론 배려 같지만 그들의 도움엔 조건이 숨어 있죠. 그건 당신이 강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약한 상태로 머물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계속 필요하니까요. 당신이 성장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하며 당신을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패턴을 보세요. 그들이 진짜로 도와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너뜨린 뒤 등장하는 사람인지. 진짜 도움은 당신을 일으키지만 화이트 나이트는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진심이라면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힘은 놓지 마세요. 당신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겐 그저 스스로 설 공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침묵 처벌. 침묵은 때로 평화롭고 차분하며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 처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휴식이 아니라 벌이에요. 누군가가 부재를 이용해 당신을 통제할 때 일어납니다. 그들은 소리치지도 설명하지도 않죠. 그저 조용해지고 차갑게 멀어지며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결국 굴복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침묵 처벌은 권력의 문제예요. 당신은 머릿속에서 대화를 계속 되짚으며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자책하게 되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그저 이 상황을 빨리 고쳐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데 바로 그 불확실함이 이 조작을 작동시키는 핵심이에요. 상대가 말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추측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반응만 신경 쓰게 되죠. 결국 당신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과하고 침묵을 깨기 위해 스스로를 낮춥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조용함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이 침묵은 그들에게 도구가 됩니다. 이 관계는 내가 결정해. 내가 인정받을 때는 내가 허락할 때야. 그리고 만약 내가 물러서면 넌 날 쫓게 될 거야. 이건 연인 관계뿐 아니라 친구, 가족, 직장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함을 쫓지 마세요. 대신 이름 붙이세요. 당신이 화가 났다면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어. 하지만 침묵으로 벌 주는 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세요. 소통은 양쪽이 함께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동의받을 때만 말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연결이 아니라 통제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브레드크럼. 브레드크럼은 누군가가 당신을 완전히 놓치지 않을 만큼만 관심을 주면서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며칠에 한 번 안녕 하는 문자, 당신의 스토리에 뜬금없는 칭찬. 그들은 자신이 아직 존재한다는 신호만 남깁니다. 하지만 막상 약속이나 진지한 대화로 이어지면 언제나 모호하고 미뤄지고 닿지 않습니다. 이건 감정적 클릭베이트예요. 당신은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하며 계속 확인하고 기다리죠.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조금의 관심만 던지고 사라집니다. 브레드크럼의 목적은 연결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들은 책임지지 않은 채 당신의 감정을 계속 붙잡아둡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루프 속에서 당신은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 이번엔 진짜일지도 몰라 하며 머물죠. 그들은 관계를 끝내지도 않습니다. 단지 멈춰 세울 뿐이에요. 그 불확실함이 당신을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이건 연인뿐 아니라
친구 직장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항상 악의적이지는 않아요. 불안하거나 관심받는 걸 좋아해서일 수도 있죠.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쥐고 당신은 중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흔적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마세요. 관심이 잠깐씩만 보이고 항상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건 해석할 일이 아니라 그만둘 일입니다. 진짜 관계는 일관성에서 드러납니다. 매력보다 꾸준함이 더 큰 진심을 말하죠. 당신은 빵부스러기 이상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르보 기법. 다르보는 가장 혼란스럽고 교묘한 심리 조작 기술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패턴을 알게 되면 곳곳에서 보게 될 거예요. 다르보는 부정, 공격,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뒤집기 세 가지를 뜻합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황 전체의 서사를 바꾸는 기술이에요. 당신이 누군가의 행동에 상처받았다고 차분히 이야기하려 할 때 1단계, 그들은 부정합니다. 그런 일 없었어. 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2단계, 공격이 이어집니다. 당신의 말투나 시기, 과거를 들먹이며 이야기의 초점을 당신 쪽으로 돌리죠. 이제 대화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문제인 것처럼 바뀝니다. 마지막 3단계 역전.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바꿉니다. 왜 나를 공격해? 넌 항상 날 오해해. 이제 상처받은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처럼 보이죠. 결국 당신은 해명하느라 진짜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르보입니다. 단순한 감정 조작이 아니라 이야기의 주도권을 빼앗는 전략이에요. 가해자는 피해자처럼 행동하고 당신은 혼란과 죄책감 속에 빠지죠. 말을 잘못했나? 당신은 진실보다 말투를 방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끼를 물지 마세요. 대화가 갑자기 그들의 상처나 억울함으로 바뀌면 잠시 멈추고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세요. 난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는 대화할 수 없어. 다르보는 혼란 속에서 작동하지만 당신이 명확함을 유지할 때 무너집니다. 책임을 묻는 건 공격이 아니고 진실은 결코 잔인하지 않습니다.